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 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를 파헤쳐 봅니다. 내과 전문의 신광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당뇨병, 현대인의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생긴 생활습관병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당뇨병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 질환입니다. 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병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65세 이상의 인구의 30.1%가 당뇨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 당뇨병 인구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와, 600만이요? 당뇨병 환자 600만 명 시대가 벌써 도래했네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서 생기는 걸까요? 먼저 당뇨병의 발생에는 유전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하는 환경 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뇨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의 증가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비만이 증가하면서 당뇨도 같이 증가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나한테 당뇨가 생겼나? 라고 알 수 있는 증상들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당뇨병의 주증상으로 알려진 증상은 흔히 다음, 다갈, 다뇨 이렇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음, 다갈, 다뇨, 다갈.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은 혈당이 상당히 높아야만 생기는 증상입니다. 당뇨병 초기 증상으로는 약간 피로하거나 눈이 뿌옇게 보이고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우며 상처의 치유가 느려지거나 잘 되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여성의 경우에는 지렴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증상만 들으면 이게 혹시 당뇨병인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당뇨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뇨병은 다음의 네 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보는 다갈, 다음, 다뇨, 그리고 체중 감소 등이 식사와 관계없이 측정한 혈당 검사에서 200mg/dL 이상일 경우, 두 번째로는 8시간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일 경우, 세 번째로는 경구 당 부하 검사에서 2시간 혈장 혈당이 200mg/dL 이상일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화 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일 경우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 공통적인 게 다 혈당으로 관리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혈당 수치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많다고요. 네. 당뇨는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도 5년 정도 진행되면 합병증이 나타나고 10년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3대 합병증이라고 하는 알고 있는 망막 합병증, 콩팥 합병증, 그리고 신경 합병증은 만성 합병증에 해당합니다. 급성 합병증으로는 고혈당, 대사산증, 케톤체 증가 등의 세 가지의 임상 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당뇨병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신 후에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에 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은 딱히 없는 듯 했으나 혈당 수치가 좀 제멋대로 치솟았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올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즈음부터 이렇게 혈당이 널뛰기 하듯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공복, 식후 혈당은 거의 정상인데요. 혈당이 한순간 290까지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곤 합니다. 제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혈당 수치가 왜 이렇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혈당이 정말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럴 수 있나요? 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경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서 혈당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인데요. 네. 식사로 인해 혈당이 빠르게 올라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었다가
인슐린의 작용으로 인해 혈당이 다시 급락하면서 피로감과 졸음이 오는 현상입니다. 네, 계속 반복되는 것이면요. 당뇨병은 역시 혈당을 잘 관리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혈당 수치로 당뇨병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당뇨병 치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혈당 조절은 합병증의 예방과 발생의 합병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당뇨 초기에 혈당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 장기적으로는 합병증 예방이 되고 심혈관 질환도 감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혈당 관리는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를 포함하는데요.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당화 혈색소를 확인하고 자가 혈당 측정은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식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공복 혈당도 함께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당 관리에는 역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병행돼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조금 더 자세하게 방법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매일 30분 정도의 중등도의 운동을 통해 체중을 5에서 10% 감량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20분 이상 먹도록 하고 채소류, 해조류를 몇 끼마다 2접시 이상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꿀, 잼,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등의 단순당은 피하시고요. 튀김, 육류의 기름기 등의 고지방 음식은 줄이고 젓갈, 내장류 등의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는 금연을 꼭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잦은 소화불량도 당뇨병의 의심 증상이다. 소화불량은 정말 말 그대로 소화기가 안 좋은 거잖아요. 당뇨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답 X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러면 당뇨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의 소화기 합병증으로 소화불량, 복통, 위식조 역류질환들의 당뇨병성 위장장애 증상을 호소한 이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환자 중 최대 35%나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위장장애가 생기는 건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태이거나 당뇨병 전당의 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말초 신경을 둘러싼 신경섬유가 손상되고 위장운동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겨 결국 신경계에 의한 위장장애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때문에 위장장애 겪으신 분들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시면 신경계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제로 탄산음료를 마셔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정말 말 그대로 0칼로리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은 당연히 오르지 않겠죠? 답 O 하겠습니다. 네, 하나 맞히셨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다행히 좀 쉬웠네요.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로 탄산음료는 혈당을 안 높이는 건 아니지만 제로 칼로리 음료는 설탕 대신에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 단맛을 내는데요. 소량으로 설탕이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고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학회 2021년 당뇨병 지침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는 혈당 개선 효과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몸속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 탄산음료보다 혈당을 높이는 데 기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로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건 소화장애나 위장 손상 등이 문제로 이뤄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병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당뇨병 관리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를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화 혈색소 수치가 정상의 1% 내외이면 약이나 식습관 조절로 통상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2에서 3% 이상이 되면 신체 밸런스가 크게 무너진 상태로 당뇨 합병증 등의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우리 몸 고혈당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